꽃 향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예식장의 조명 아래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지영과 민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축복 속에 울려 퍼지던 행진곡은 두 사람의 앞날에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임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잔인한 연극은 가장 화려한 막이 오르자마자 비극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지 불과 사흘, 아직 혼인신고, 도장도 찍지 않은 채 떠난 신혼여행지에서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30억 원이라는 탐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의 서약이 적힌 종이장은 로또 당첨금 앞에서는 화장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신뢰로 묶여야 할 부부라는 이름은 법적 빈틈을 파고드는 잔인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장 설레야 할 신혼이 어떻게 인간성을 상실한 전쟁터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돈이라는 괴물이 부부의 침실을 어떻게 난도질하는지 지금부터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지영과 민수는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신혼여행의 설렘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발리로 향하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민수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행운이 따르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저기 가서 로또 몇 장 사와봐. 만약 당첨되면 우리 이 돈으로 근사한 집부터 사자. 민수의 가벼운 농담에 지영은 콧노래를 부르며 공항 내 편지점에서 로또 5개임을 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자신들의 영혼을 파먹는 악마의 초대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발리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풀빌라에서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달콤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호기심에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로또 당첨 번호는 지영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에 선명하게 박힌 6개의 숫자와 자신들이 산 로또 번호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등 당첨금은 무려 30억 원이었습니다.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민수를 깨웠고 두 사람은 호텔방이 떠나가라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인생 역전이야. 이제 고생 끝이야. 지영의 외침에 민수 역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당첨의 사실을 확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로또 용지를 자신의 화장대에 깊숙한 곳에 숨기듯 집어넣었고 민수는 그런 지영의 손놀림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 용지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귀국해서 바로 당첨금 찾으러 가야 하니까 장남인 내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민수의 말에 지영은 움찔하며 손을 뗐습니다. 아니야, 민수 씨. 내가 산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게. 잃어버릴까봐 그래. 지영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의 나머지 일정은 더 이상 신혼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혹시라도 민수가 잠든 사이 로또 용지를 훔쳐갈까봐 화장실에 갈 때도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민수 또한 지영이 혼자 당첨금을 가로챌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프로파일러처럼 감시했습니다. 발리의 황홀한 석양 아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 주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돈 어떻게 나눌 거야? 민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누다니? 내가 산 건데 일단 내 통장에 넣어야지. 그리고 우리 생활비로 쓰면 되잖아. 지영의 대답에 민수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건데 당연히 절반은 내 지분 아니야? 아니, 사실상 내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지영은 민수의 눈을 피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영의 친정엄마는 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지영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로 너희는 남남이야. 그 돈 내 이름으로 당첨된 거면 내 거다. 절대로 민수 그놈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친정엄마의 조언은 지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마저 씻어냈습니다. 한편 민수 역시 공항 화장실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로또 1등 됐는데 돈을 안 내놓으려 그래요. 내 돈만 원으로 산 건데 말이에요. 민수의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집으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혼집에 짐을 풀기도 전에 양가 어머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지영의 얼굴을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지영아. 너 우리 민수 복으로 그 돈 당첨된 거 모를 줄 알아? 우리 아들 돈으로 샀으면 그건 우리 집안 돈이지. 어디 감히 내가 독차지하려 들어. 당장 그 용지 내놔라. 이에 지영의 어머니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로또는 산 사람이 임자지. 돈만 원 보탠 게 무슨 대수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영이가 운이 좋아서 된 거지. 그쪽 아들이 무슨 복이 있다고 그러세요?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내 딸 돈에 손대지 마세요. 혼인신고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부부잖아. 결혼식까지 다 올렸는데 혼인신고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지영은 민수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민수 씨, 나도 무서워.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괴물처럼 보여. 우리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갖자. 지영은 그 길로 로또 용지가 든 가방을 챙겨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영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지영이 떠난 뒤 민수는 홀로 남은 신혼집에서 술잔을 비웠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가 이제는 30억이라는 돈 가방을 들고 튀어버린 도둑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지영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밤을 새워 인터넷으로 혼인 예약 파기, 로또 당첨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여야 할 신혼집은 이제 소송 전략을 짜는 작전 본부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농협 본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보디가드처럼 친정 식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금을 떼고 입금된 수십억 원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지영은 전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민수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 이 돈이면 평생을 화려하게 살 수 있다는 망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문을 나서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민수가 고용한 사설 탐정과 변호사였습니다. 지영 씨, 잠시 얘기 좀 하시죠. 민수 씨가 로또 구입 자금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더불어 혼인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지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요.
지영의 말은 비수가 되어 민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차가운 태도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지영이 신혼여행지에서 샀던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모두 거실 바닥에 팽개치고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로또 당첨되자마자 남편 버린 신부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30억이라는 돈은 이미 두 사람에게서 인간이라는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텅 빈 신혼집 거실, 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결혼 청첩장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아직 채 돌리지 못한 청첩장들이 발길질에 찢겨나갔습니다. 한편 지영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든 민수 씨한테 한 푼도 안 가게 해주세요. 그 인간 처음부터 돈 보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닌가 의심돼요. 서로를 향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사랑은 증오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30억 원이라는 탐욕의 불길 속에서 신혼부부의 짧았던 꿈은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의 서막. 민수는 지영이 신혼여행 중 저지른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그녀의 도덕성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지영은 민수 시어머니의 독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습니다. 돈을 지키려는 아내와 돈을 뺏으려는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양가 식구들의 추악한 싸움. 법정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신혼여행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파도는 이제 갓 닻을 올린 신혼부부의 배를 사정없이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서약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서로의 숨결을 나누던 침실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증거 수집의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혼인신고라는 법적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터진 로또 1등.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서로의 목을 겨누는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지영은 돈을 지키기 위해 친정 뒤로 숨었고 민수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며 분노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법정이라는 링 위에서 서로를 물어뜯어야 할 검투사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 앞에 인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인간의 밑바닥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치열한 공방의 현장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친정집으로 도망치듯 몸을 숨긴 지영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통장에 찍힌 수십억 원의 숫자는 그녀에게 안락함이 아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민수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문 밖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영의 곁을 지키던 친정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독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 약해지지 마라. 민수 그놈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돈을 노리는 강도나 다름없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고 주장해야 한단다. 그놈이 내 돈에 손도 못 대게 만들어야 해. 지영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텅 빈 신혼집 거실에 앉아 술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사설 탐정이 가져온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신혼여행지에서 지영이 친정엄마와 은밀하게 통화하던 내용과 그녀가 예전 연인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프로파일링하듯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부추겼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라. 30억이다, 30억. 그 돈이면 내 인생이 바뀌어. 지영이가 먼저 배신했으니 너도 인정사정 봐줄 것 없다. 그 기집애가 신혼여행 가서도 딴 생각했다는 증거, 그거 하나면 게임 끝이야. 전쟁의 서막은 민수의 폭로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로또 1등 당첨되자마자 잠적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사진에서 지영의 얼굴만 교묘하게 가린 채 그녀가 당첨금을 혼자 가로채기 위해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가출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지영은 파렴치한 배신녀로 낙인 찍혔습니다. 지영의 휴대폰은 비난의 문자와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지영은 충격에 빠져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분노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먼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지영은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신혼여행지에서 민수가 만취해 자신에게 했던 폭언과 시어머니가 지영의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며 내뱉었던 모욕적인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신혼여행지에서 밤늦게 몰래 호텔 밖 유흥가를 서성거렸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닙니다. 남편과 시댁의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신한 것입니다. 지영의 반박 보도는 여론을 다시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궁금해하며 이 추악한 신혼부부의 싸움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민수와 지영의 눈에는 예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로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향해 침을 뱉듯 쏘아붙였습니다. 지영아, 내가 감히 나를 성추행범의 폭력 남편으로 몰아? 그 돈이 그렇게 좋더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 지영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수 씨, 돈 앞에 무너진 건 당신이야. 내 돈 10,000원으로 당첨됐다고? 그 돈 내 통장에서 나간 거 당신도 알잖아. 어디서 거짓말이야. 재판이 시작되자 양측 변호사의 설전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로또 구입 자금의 원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원고 지영 씨가 로또를 구매했으나 구매 자금은 피고 민수 씨가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동재산이며 당첨금 역시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지영 측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법적 남남입니다. 또한 구매 자금이 민수 씨에게서 나왔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로또는 소지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무기명 유가증권입니다. 지영 씨의 고유 재산임을 분명히 합니다. 법정 공방은 신혼여행의 비밀로 이어졌습니다. 민수 측은 지영이 결혼 전부터 거액의 빚이 있었고 이를 탕감하기 위해 로또 당첨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영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바로 민수가 결혼 전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쳤다는 정황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민수 씨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고 싶습니다. 지영의 외침에 법정안은 술렁였습니다. 양가 가족들의 싸움도 가관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수의 어머니와 지영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돈까지 들고 튀어. 누가 누구 보고 도둑이래. 내 아들이나 잘 가르쳐. 어디서 남의 딸 돈을 공짜로 먹으려 들어. 복도에서 벌어진 육탄전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간신히 진정되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돈은 이미 두 가문을 원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영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수 씨한테는 단 1원도 줄 수 없어요. 차라리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는 한이 있어도요.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영이 당첨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지영의 친정 식구들을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여야 할 두 사람의 신혼집은 이제 가압류 딱지가 붙은 채 차갑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지영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그녀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지영이 소송 상담을 위해 만난 변호사였지만 질투와 광기에 눈이 먼 민수는 이를 불륜의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고 지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소송 중인 와중에 딴 놈을 만나?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민수의 고함에 지영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의 이성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지영을 위협할 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지영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지영의 머리맡에는 30억 원이 든 통장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남편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어떻게 지킬지만 궁리하는 친정 식구들과 소송 서류를 들이미는 변호사뿐이었습니다. 지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민수 씨, 우리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민수의 구속 위기와 함께 반전을 노리는 지영의 치밀한 계획. 하지만 민수의 어머니는 지영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기 위해 그녀의 고향까지 내려가 충격적인 과거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한편 30억 원을 노리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데 법정에서 밝혀지는 로또 구매 당시의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30억 원이라는 탐욕의 불꽃은 이제 두 사람의 이성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마저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분노를 사기는 민수와 병실,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움켜쥔 지영. 한때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약속했던 연인은 이제 서로의 파멸을 기원하는 가장 지독한 적이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던 그들의 착각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고 혼인신고라는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사실은 서로를 법적 타인으로 밀어내며 가장 잔혹한 공격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0억이라는 거대한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피 말리는 전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처절한 진실 게임의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지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민수에게 위협을 당한 직후였지만 그녀는 두려움보다 증오가 앞섰습니다. 지영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수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 씨가 감옥에 가야 이 지옥이 끝나요. 그 인간은 이제 제 남편이 아니라 제 목숨을 노리는 범죄자일 뿐이에요. 지영의 단호한 태도에 친정 식구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구속된다면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어머니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유치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녀는 지영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기 위해 지영의 고향인 작은 어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며칠을 숙식하며 지영의 과거를 캤던 그녀는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영이 민수와 결혼하기 전 이미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금전적 문제를 일으켜 도망치듯 상경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근본 없는 기집애가 우리 민수를 속이고 결혼한 거였어. 이 사실이 알려지면 30억이고 뭐고 넌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거다. 민수의 어머니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지영의 과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지영은 피고 민수와의 혼인 이전의 중대한 결격 사유를 은폐했습니다. 이는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지영이 주장하는 로또 당첨금의 독점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오히려 피고 민수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로서 정신적 피해 보상과 더불어 로또 구매 자금에 대한 전액 반환을 요구합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지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용해 돈을 뺏으려는 치졸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전쟁은 이제 양측의 과거 세탁과 폭로전으로 번졌습니다. 지영은 민수가 예전 연인에게 빌린 돈 수천만 원을 아직도 갚지 않고 있으며 결혼 비용마저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로또 당첨 전에도 제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염치로 제 돈의 지분을 요구합니까? 지영의 반격에 민수는 유치장 면회실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이 다 가짜였다는 거야? 돈 30억에 우리 추억을 다 팔아치울 셈이냐고. 하지만 지영은 민수의 울부짖음을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이런 소모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억 원을 노리는 제3의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지영의 고향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과거의 남자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은 지영의 앞에 나타나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채무 관계를 들먹이며 당첨금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너 로또 됐다며? 나랑 살 때 빌려간 돈, 이자까지 합치면 꽤 될 텐데.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너 진짜 무사할 것 같아? 상철의 등장은 지영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타였습니다. 민수와의 소송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과거의 망령까지 나타나 그녀의 목을 조여온 것입니다. 지영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정장치를 3중으로 걸어 잠그고 호텔방에 은둔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친정 식구들조차 당첨금의 분배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신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내 돈 보고 이러는 거야? 동생 아파트 사주는 게 왜 내 로또 돈으로 해야 하는 건데? 지영의 외침에 친정엄마는 서운함을 토로하며 돌아섰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은 지영의 주변에서 사람들을 하나둘씩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억이 든 통장을 가슴에 품고 혼자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한편 구속기로에 섰던 민수는 시어머니의 끈질긴 탄원과 지영의 과거, 행적 폭로 덕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민수의 눈은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나를 감옥에 보내려 했지? 이제 내가 보여줄게. 진짜 지옥이 뭔지.
민수는 곧장 상처를 찾아갔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생각으로 지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과거 연인과 손을 잡는 악마의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두 남자는 지영을 압박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상철이 가진 과거의 은밀한 사진들과 채용 서류들을 민수에게 넘기고 민수는 이를 재판 증거로 사용함과 동시에 언론에 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지영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로또 당첨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를 파괴하기 위해 그녀를 가장 잘 아는 두 남자가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은 인간의 탐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단면이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올수록 지영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거식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잠시 후에 섞인 눈물이 났지만 이내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다시 도끼가 올랐습니다. 아니야, 이 돈은 내 거야.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어. 죽어도 내가 다 가질 거야. 지영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민수와 상철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열린 3차 공판. 법정안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상철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석에 올라온 상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고 민수 씨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지영 씨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요. 상철의 돌발 발언에 법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 지영은 미리 상철을 만나 더 큰 액수의 돈을 약속하며 포섭했던 것입니다. 민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 상철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민수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게임에서 결국 더 많은 돈을 쥔 지영이 승기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오염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인 로또 구매 당시의 정황을 다시 엄밀히 따져보겠습니다. 판사의 말과 함께 법정 모니터에는 로또를 구매했던 편의점의 당일 CCTV 영상이 복원되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로또를 사기 직전 민수와 지영이 편의점 앞에서 심하게 다투는 모습과 함께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영의 가방에서 10,000원짜리를 강제로 빼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돈으로 로또를 산 후 지영에게 던지듯 건네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 돈은 내 돈이었어. 민수의 고함이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지영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내가 뽑아온 돈을 당신이 뺏어간 거잖아. 30억 원의 향방을 결정지을 단 10,000원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예고되었습니다. CCTV 영상의 복원으로 반전을 맞이한 재판. 민수는 승리를 확신하며 지영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려 하지만 지영은 최후의 수단으로 민수의 치명적인 범죄 가담 사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한편 거액의 소송 비용으로 인해 양측 집안은 이미 파산 직전에 이르고 돈 앞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끊어지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로또 구매 당시의 생생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우리가 알던 사랑스러운 신혼부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10,000원짜리 한 장을 두고 서로의 손목을 비틀며 악다구니를 쓰던 두 인간의 탐욕스러운 민낯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을 뿐입니다. 민수는 승기를 잡은 듯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고 지영은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진실의 올가미 앞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랑의 결실이어야 할 30억 원은 이제 두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도살해버린 피 묻은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이라는 괴물이 인간의 영혼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도 없는 나락의 깊이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제 4부에서 그 비극의 정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법정의 조명이 꺼지고 영상이 끝나자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재판장님, 저 돈은 제 주머니에서 나온 제 돈입니다. 저 여자가 제 손에서 억지로 뺏어간 10,000원으로 산 로또라고요. 그러니 그 30억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민수의 외침에 지영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영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민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대비한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닫고 재판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수의 승전보는 곧바로 시댁 식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30억이 제 손에 들어온 듯 기세등등해져 지영의 친정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사기꾼 집안아, 이제 우리 아들 돈 다 내놓고 빈손으로 쫓겨날 준비나 해라. 감히 어디서 남의 집, 천금 같은 돈을 가로채려 들어? 시어머니의 독설에 지영의 친정엄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듯 돈 앞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 또한 모래성과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돈을 되찾기도 전에 이미 그 돈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사설 탐정, 고용비, 그리고 그동안의 울분을 풀기 위한 유흥비로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행동에 경악하며 돈줄을 쥐려 했지만 이미 돈의 맛에 취해버린 민수는 제 어머니에게조차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내 돈이야. 엄마가 보태준 거 있어? 내가 이기면 내 마음대로 쓸 거니까 상관하지 마. 돈을 향한 아들의 광기 어린 집착 앞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키운 것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한편 지영은 막다른 골목에서 민수를 확실히 매장시킬 치명적인 범죄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영은 민수가 결혼 전 다니던 직장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민수 씨는 로또 당첨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저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횡령한 돈을 메우기 위해 제 당첨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지영의 폭로는 민수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민수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민수는 로또 당첨금은커녕 감옥행 열차를 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양가 식구들은 이제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영의 오빠는 동생의 당첨금 중 일부를 미리 가로채 도박으로 날렸고 이 사실을 안 지영은 제 오빠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민수의 누나 또한 민수의 승소 가능성을 보고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며 드러누웠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돈이라는 먹잇감을 두고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는 광경은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은 축복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는 저주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이제 벼랑 끝에 섰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지영을 향한 증오를 넘어선 최후의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그는 지영이 묵고 있는 호텔로 잠입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통과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였어. 내가 그 돈을 독차지하려고 내 인생을 망쳐놨지?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죽자. 이 돈 아무도 못 가져가게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민수의 고함과 함께 호텔 복도에는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지영은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민수가 문을 부술 듯 발길질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뇌리에는 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의 수줍은 고백, 그리고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며 영원을 약속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까짓 종이 쪼가리 몇 장 때문에 왜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걸까?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강은 피로 물든 채 건널 수 없을 만큼 넓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민수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로또가 부른 비극, 신혼부부의 방화미수 사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영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30억이 든 통장이 들려 있었지만 그 종이 뭉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사랑했던 남편도 이제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법정 공방과 수십 명의 변호사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침내 이 비극적인 소송에 대한 중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로또 당첨금은 구매,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우발적 수익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소송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기에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질 때마다 민수와 지영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법원은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기여금으로 환수하거나 동결할 것을 권고하며 두 사람에게 남은 재산에 대한 처절한 분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쓴 비용과 사채 이자, 그리고 서로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합치자 당첨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영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건만 정작 손에 쥐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도 아닌 파멸의 잔해였습니다. 민수는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며 끝까지 지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영아, 너 평생 그 돈 쓰면서 행복할 것 같아? 내 피눈물이 담긴 돈이야. 절대 곱게 못 쓸 거다. 법정 문을 나서는 지영의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화려했던 웨딩드레스 대신 검은 상복 같은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산 송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갈 곳을 잃은 채 서성였습니다. 돈은 가졌으되 사람을 잃었고 승리했으되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의 뒷모습. 30억 원이라는 황금의 저주는 이제 그들의 삶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의 등 뒤로 당첨금을 노리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영에게 접근하는 의문의 자산관리가, 그는 지영의 남은 돈을 지켜주겠다며 달콤한 유혹을 건네지만
그 뒤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민수와 그를 돕기 위해 다시 나타난 상철의 위험한 동맹. 과연 지영은 마지막 남은 돈과 자신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돈이라는 악마가 선사하는 마지막 반전과 처절한 생존 게임 또다시 시작합니다. 30억 원이라는 탐욕의 불꽃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타버린 양심과 짓밟힌 인륜의 잔해만이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민수는 감옥이라는 차가운 창살 안에 갇혔고 지영은 승리자가 되어 수십억의 돈을 거머쥐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이름의 악마는 한번 못먹잇감을 결코 쉽게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 순간 지영의 비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더 깊은 수렁으로 그녀를 끌어들입니다. 사랑을 잃고 가족마저 등진 여자의 텅 빈 가슴 속에 파고드는 검은 그림자, 그리고 복수라는 독배를 마시고 괴물이 되어버린 남자의 처절한 반격. 시청자 여러분, 이제 30억이라는 돈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유혹과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음모가 펼쳐지는 5부의 막을 올립니다. 과연 이 황금의 덫에서 살아남을 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서사를 시작합니다. 민수가 구속된 후 지영은 도심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넓고 화려한 공간은 지영에게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밤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민수의 저주 섞인 목소리와 돈을 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친정 식구들의 아우성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지영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돈을 노리는 도둑으로 보였고 결국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스스로 고립된 성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며 지영의 육체와 정신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지영의 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산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한 성준이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매너와 차분한 목소리로 지영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영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입니다. 제가 지영 씨의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준의 따뜻한 위로에 지영은 차츰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성준에게 지영은 서서히 마음과 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의 실체는 지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사기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로또 당첨 소식을 처음부터 추적해왔고 그녀가 가장 취약해진 순간을 노려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성준은 지영에게 해외 조세 피난처의 재산을 은닉해야 소송에서 남은 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설득하며 그녀의 인감 도장과 통장 비밀번호를 하나씩 손에 넣었습니다. 지영은 성준이 건네준 가짜 수익률 보고서를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통장에서 수억 원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 중인 민수는 면회온 상처를 통해 지영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민수야, 그 기집애 지금 어떤 남자랑 붙어 먹으면서 내 돈 펑펑 쓰고 있단다. 너 여기서 썩고 있을 때 지영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있다고. 상철의 이간질에 민수의 눈은 시뻘건 핏발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지영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지영에게 보낼 피 묻은 편지를 쓰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가진 거 다 뺐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마. 내가 나가면 넌 죽은 목숨이야. 민수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복수를 돕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지영의 주변을 배회하다 성준의 수상한 행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준이 지영이 아닌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만나 돈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성준이 사기꾼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지영에게 알려 은혜를 베푸는 척하며 다시 돈줄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성준에게 눈과 귀가 가려진 지영은 시어머니의 말을 모함이라며 냉대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 씨, 그렇게 만든 걸로 모자라서 이제 제 사람까지 모함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지영의 겁으로 도끼가 오른 민수의 어머니는 결국 상철과 손을 잡고 지영의 펜트하우스에 강제로 침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지영이 성준과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성준이 지영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 해외로 도주하려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준이 예약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성준은 그곳에서 지영에게 마지막 양도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그녀를 처리할 잔인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지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성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차갑고 섬뜩했기 때문입니다. 성준 씨, 우리 그냥 여행 취소하고 돌아가면 안 될까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지영의 말에 성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영 씨,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여기 이 서류에 사인하세요. 그럼 최소한 목숨은 살려드리지. 성준이 들이민 서류는 지영의 전 재산을 성준의 법인으로 귀속시킨다는 포기 각서였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자신이 또 다른 악마에게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별장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민수의 어머니와 상철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성준의 부하들과 난투극을 벌이며 지영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내 아들 돈 내놔. 시어머니의 비명과 상철의 욕설이 뒤섞여 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그 틈을 타 서류를 가슴에 품고 별장 밖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지영은 맨발로 가시덩굴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성준과 상철 일당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절벽 끝에 다다른 지영의 앞에는 차가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성준과 상철 그리고 광기의 어린 시어머니가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 돈 내놔. 그 돈이면 우리 민수 합의금 내고 나올 수 있어. 어서 내놔. 시어머니의 외침에 지영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다들 미쳐서 날뛰는 거야. 민수 씨도 엄마도 성준 씨도.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야. 지영은 자신이 쥐고 있던 로또, 당첨금 통장과 서류들을 갈갈이 찢어 바다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나비처럼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성준과 상철은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눈에는 더 이상 돈에 대한 미련도 생에 대한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수와 찍었던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 씨,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지영의 충격적인 실종 이후 남겨진 30억 원의 행방을 둘러싼 마지막 법정 싸움.
감옥에서 출소한 민수는 지영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하고 통곡하며 뒤늦은 참회를 합니다. 하지만 돈을 향한 인간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고 지영의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의 목숨을 건 마지막 전쟁을 시작합니다. 30억 로또가 불러온 지옥의 종착역, 그 허망하고도 충격적인 결말. 과연 진정한 유산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다로 흩날리던 하얀 종이 조각들은 인간의 탐욕이 쌓아 올린 바벨탑의 허망한 최후였습니다. 30억 원이라는 황금빛 꿈은 차가운 파도에 씻겨 내려갔고 그 돈을 쫓던 이들의 손에는 비릿한 바닷바람과 씻을 수 없는 죄책감만이 남았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공유하며 영혼을 맹세했던 지영과 민수,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돈이라는 악마가 던진 미끼에 걸려 처참하게 난도질 당했습니다. 이제 그 기나긴 비극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돈을 위해 천륜을 저버리고 사랑을 팔아치웠던 이들이 마주하게 될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30억 로또가 불러온 지옥의 끝자락, 그 허망하고도 시린 대단원을 지금 시작합니다. 지영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소식은 감옥에 있던 민수에게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면회실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그까짓 돈이 뭐라고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단 말이냐. 민수의 뒤늦은 참회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횡령 혐의와 방화 미수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민수의 손에는 이제 낡은 가방 하나와 지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한 장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영의 실종 이후 30억 원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성준 일당은 사기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 해외로 도주하던 중 체포되었고 지영의 통장에 남은 돈은 법정 공방과 가압류, 세금으로 인해 이미 반 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친정 식구들과 민수의 어머니는 남은 찌꺼기라도 차지하기 위해 법원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내 딸 목숨값 내놔라, 이 악마 같은 할망구야. 내 딸이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건 생각 안 해? 그 돈은 우리 아들 거야.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육탄전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민수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지영과 함께 살았던 그 신혼집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집 문 앞에서 민수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집 우편함에 꽂혀 있던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영이 실종되기 직전 민수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민수의 눈앞에 지영의 정갈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발리 공항에서 로또를 샀던 그날 기억해? 나는 당신이 준 10,000원보다 당신이 내 손을 잡으며 우리 잘 살아보자고 했던 그 따뜻한 온기가 더 좋았어. 돈이 생기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때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 편지 속 지영의 고백은 민수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지영은 편지 마지막에 충격적인 사실을 적어 놓았습니다. 민수 씨, 사실 나 당첨금 한 푼도 안 썼어. 아니, 못 쓰겠더라. 그 돈만 보면 당신 눈빛이 변하던 그날이 생각나서. 그래서 나 그 돈 다 기부하기로 했어. 우리처럼 돈 때문에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그리고 민수 씨, 사실 우리 아이가 생겼었어.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싸움 속에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에 민수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지영이 기부한 재단은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누리지 못한 평범한 행복을 다른 이들이라도 누리길 바랐던 것입니다. 민수는 지영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수는 지영의 이름으로 세워진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돈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양가 식구들은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졌고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돈은 병원비로 야금야금 사라졌습니다. 지영의 친정 식구들 역시 돈을 두고 서로를 고소하며 원수가 되었고 결국 뿔뿔이 흩어져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0억이라는 로또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앗아간 저주받은 낙인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을 나르며 번 돈을 지영의 재단에 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민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퇴근길 민수는 공항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다 로또를 사는 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1등 되면 뭐 할까? 즐겁게 웃는 그들의 모습 뒤로 민수는 환영처럼 웃고 있는 지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바래버린 결혼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이 잠든 바닷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지영이 좋아하던 안개꽃 한 다발을 파도에 실어보냈습니다. 지영아, 이제야 알 것 같아. 30억보다 귀한 건 당신과 나누던 된장찌개 냄새였고 퇴근길에 당신이 건네주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워서 미안해. 민수의 눈물이 바닷물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은 마치 지영이 민수를 용서한다는 듯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돈은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소중한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30억 로또가 휩쓸고 간 이 비극적인 서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돈 한 장이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보다 가치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풍요는 결국 소리 없는 사망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당첨금보다 값진 진짜 행운일지도 모릅니다.